예, 안녕하십니까. 예, 황규철 작가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과 해병대 훈련소와 실무 생활할 때 마음가짐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요, 해병대 훈련소를 입소하는 장교, 부사관, 그리고 병출신 모두에게 포함되는 그런 얘기고요. 일단은 해병대 훈련소에 입소할 자격이 다 주어지면요, 예비 해병대로서 기본적인 그런 자격은 다 갖춰진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리고서 나중에 이제 훈련 받고 이제 빨간 명찰을 받죠. 예, 빨간 명찰 받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담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저는 고집이 상당히 셉니다. 예, 황씨들이 고집하면 알아주죠. 예, 예, 고집이 상당히 셉니다. 근데 어떨 때는요, 밀어날 정도로 제가 무모한 점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발견하고, 야, 정말, 그러니까 좀 실무에서도 저를 좀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무모하고 경우에 계산적이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를 상당히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 훈련소에 갔을 때 저는 지적받는 순위 중에 탑 10 안에 들었습니다. 네. 군대 동기가 이제 그때 당시에 150명 이상이 됐는데, 그 친구들도 물론 그 얼차려를 받고 지적받고 그렇습니다. 이제 해병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덜 받냐, 더 받냐, 뭐 어느 정도 받냐, 이제 그런 정도 차이지, 지적은 다 받습니다. 뭐 구보를 못하거나 아니면 뭐 자세, 뭐 자세가 꾸부정한다거나 아니면 성적이 안 좋거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상당히 뭐 이제 군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평준화시키고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죠. 예.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군대 훈련소 때 이제 상당히 이렇게 시범 케이스로 많이 걸리고 막 그랬어요. 일부러 이제 저를 좀 많이 찍어서 이제 그러지도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군대에서 동기들 150명을 제가 이상을 다 기억은 못 하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저를 다 기억을 했어요. 예. 뭐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지적을 많이 받았던 건요, 목소리가 작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작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목소리, 어, 그 훈련관님하고 이제 소대장님, 이제 훈련 소대장님이죠. 항상 그 부분을 저한테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소리 크게 내라고. 이제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얼차려도 주고, 뭐 뺑뺑이도 많이 돌리고, 하여튼 막 푸시업도 엄청 하고, 상당히 좀, 그 대신 이제 해병대가 그런 건 있어요. 구타는 없습니다. 저 훈련소에 있을 때 구타당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물론 뭐 사병, 뭐 부사관, 뭐 장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당시가 제가 2002년도였으니까요. 뭐 지금은 더 그런 게 없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신사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좀 어린 마음이었어요. 사실 좀 일부러 안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훈련소에서 제가 조금 훈련관님하고 소대장님이 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어요. 예, 조금 뭐라 그럴까, 좀 하여튼 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일부러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자꾸 이제 목소리를 크게 내라고 막 그러니까, 한번 누가 이기냐, 내가 이기는지 그 소대장님이 이기는지 훈련관님이 이기는지 한번 겨뤄보자. 누가 이기는지. 결국에는 제가 이겼어요. 예. 그래서 대신 뭐 이렇게 중간에 뭐 밥도 이렇게 중간에 먹다가 밥도 못 먹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식사 끝이라고 그러죠. 예, 식사 끝이라고 합니다. 귀관 식사 끝 하면 식사 못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런 경우도 있었고, 뭐 얼차려도 많이 받고, 뭐 푸시업도 많이 하고, 이렇게 뭐 선착순도 많이 돌고, 좀 많이 그랬는데, 그래서 자꾸 이제 저는 그거를 되게 안 좋게 생각하고, 감정을 제가 거기다 실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뭐 이렇게 하다가 좀 한은신용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이 지칠 때까지, 예, 그렇게 좀 했던, 그래서 제가 무모할 정도로 고집이 상당히 좀 셌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 자체가 다 제 자신을 위해서 훈련관님이, 소대장님이 저 잘 되라고 그렇게 했던 그런 훈육 방식이었다는 거를 좀 미련하지만 최근에 와가지고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는, 야,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 고집은 아무도 못 꺾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사실 그 분이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았고, 사실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미련했다. 내가 참 지혜롭지 못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큰 목소리는요, 제가 소대장으로서, 이제 초급 장교로서, 소대장으로서, 이제 제병지휘도 해야 되고, 뭐 장교 부사관, 그리고 후배 장교들, 그리고 이제 사병들, 이제 통솔을 하려면요, 목소리가 커야 되거든요. 목소리가 크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저한테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트레이닝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거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참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참 부끄럽다. 예, 부끄럽고, 다시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그럴 수도 없고, 다시 군 생활을, 훈련소에 들어가고 실무 생활을 하고 그러면은 그런 마음가짐,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떤 지적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은 조금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고, 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고 행동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부분에 조언이 들어왔으면은, 아, 내가 좀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은 이거를 좀 고쳐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였으면은 군 생활도 서로 이제 더 융화가 잘 되고, 훈련소 생활도 더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무관심. 근데 저는 훈련소 때 참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탑10 안에 드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 사관 후보생이죠. 사관 후보생 중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때 저는 그거를 좀 서운하게 생각하고, 좀 안 좋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일부러 이렇게 말을 좀 잘 안 들으려고 좀 그랬던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참 부끄럽다. 부끄럽고, 그런 소대장님이나 훈련관님들의 그런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해병대에 뭐 실무생활하는 이제 초급 장교들이나 뭐 이렇게 부사관들, 그리고 이제 사병들, 그리고 훈련소에 들어가는 그런, 지금 이제 사병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누구에게나 훈련소에서 지적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정도의 차이지만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이제 민간인으로서 살다가 이제 군대에 가가지고 해병화가 되는 과정에서요, 나중에는 이게 다 평준화가 되거든요. 다 어느 정도 수준에 다 올라갑니다. 예, 다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더 올라가고, 여기보다 좀 더 출중한 사람이 있는 그런 차이지, 누구나 지적을 받습니다. 예. 그거는 뭐 지적을 한 번도 안 받고 뭐 그런 거 없어요. 다 그래요.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지적을 당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해줬을 때, 이런 마음가짐, 아, 이게 내 자신을 위해서 잘 되라고 하는 거였구나, 그리고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더 훌륭한 해병으로서, 그리고 실무에 가서도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이렇게 융화된 그런 해병이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필요합니다. 예. 그 실제로도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그거를 좀 더 일찍, 이거 뭐 전역하고서 그런 거를 좀 깨달았으니까 참 문제인데, 그런 거를 더 그때 깨달았으면은 정말 군 생활을 더 잘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실무 가가지고 뭐 이렇게 사고를 쳤다거나 뭐 그렇게 뭐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예. 열심히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군 생활을 이제 해병이사단에서 근무를 했고, 최종으로는 이제 강화도, 지금 예전에는 오연대에서 제가 군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군 생활을 전역을 했어요. 군 생활을 전역을 오연대에서 계속 있다가 전역을 했다는 거는 거기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그런 역량을 가지고 거기서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거를 못하면 방출이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못 데리고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다른 데로 방출을 시킵니다. 뭐 그럴 일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뭐 그거는 제가 제 자신한테 이제 떳떳하니까. 그렇지만은 좀 아쉬움이 남는 게, 그때 이제 그런 뭔가 뭐 지적이나 저한테 이렇게 들어오고, 요즘은 좀 업그레이드 시켰으면 좋겠다, 요즘은 좀 잘못했으니까 고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거를 물론 이렇게 받아들이고 고친 게 많았죠. 그렇지만은 그거를 이제 그때 이제 그런 마음을, 이거는 다 어떤 상대방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제 그런 자성의 기회로 삼으면은 제가 더 성장을 해서 전역을 했을 텐데, 이제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군생활 하면요, 해병대 재밌습니다. 예.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이제 노력하려고 그러고, 사람 사는 세상 다 똑같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해병대는 또 이 정이 많아요. 예. 앞에서는 막 그렇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앞에서는 막 이렇게 막 큰 소리 치고 막 이렇게 좀 막 그래도 또 마음은 또 안 그런 게 또 많더라고요. 예. 그런 게 좀, 그 이제 해병대가 이제 그런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해병대 훈련소 그리고 이제 실무 생활 가가지고 이제 마음가짐,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 이렇게 어떤 지적이 들어오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자기 자신한테 얘기를 했을 때는 그거를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아라.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그거를 자성의 기회로 삼고서 한번 자기 자신이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려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해병대에서 진짜 멋있는 해병대 뭐 장교, 부사관, 사병으로서 이렇게 생활하고 전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두서없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깨달은 바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군생활 이렇게 좀 안전하고 좀 이렇게 마음 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